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16회 39회차 1부 아시아 예선, 월드컵 아시아 예선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최대한 짧게는 힘들겠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계속 이 아시아에 지금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예. 아시아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가 기본 분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이제 이라크, 한국은 원래 한국을 단통으로 해야 되는데 무승부까지 키운 거 우리 무승부만 해도 올라가거든요. 이럴 때 무승부 하더라고요. 질 수도 있는데 솔직히 감독이 문제죠. 예.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게 지금 이라크 들어가서 하는 거의 수십 년 만에 원래 이라크는 여행 금지 국가잖아요. 여행 금지 국가라 가지고 거기 국제 경기를 못 해요. 우리랑 할 때. 원래 제3국에서 하는데 뭐 카타르, 뭐 요르단에서도 하나? 하여간 요 근처로 가지 절대 이라크로 안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라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라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선수들이 엄청 낯선 환경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설마 지겠어요? 이러면 또 지던데. 진짜 수준 차이가 있는데 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라크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소 무승부를 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잡겠다 싶어가지고 꼽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만이랑 요르단은 오만 원정 경기가 힘들어요. 원래 힘든데 요르단이 1차전에 4대 0으로 홈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지금 요르단이랑 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차가 있는 팀의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르단 승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레인이랑 사우디는 사우디가 이제 다시 감독이 르나르 감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뭐라 그러지?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사우디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우디가 지금 승이 필요해요. 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우디 승. 그리고 이제 카타르, 이란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직 카타르는 확정 안 됐고, 카타르는 시아파, 카타르는 수니파, 그리고 이제 이란이 시아파죠. 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슬람이라 그래도 사이가 나쁘다라고 보는 게 상식인데, 카타르랑 이란은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뭐 그런 축구 경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이란이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뭐 깽판 놀 일도 없고, 그리고 카타르는 또 승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 쪽으로 쏠렸는데 제가 전략 배팅으로 요거는 이제 카타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예선 순위를 보면요, 순위를 한번 보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순위를 보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아시아 이란은 이제 확정했죠. 예, 이제 UAE가 2승하고 이란이 2패를 해도 이란은 월드컵 갑니다. 월드컵 가가지고는 아시아 예선 순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월드컵은 이제 또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드를 나눠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아시아 팀은 A시드 받을 일도 없고요. A시드 절대 안 되고 진짜 운이 좋은 팀. 진짜 운이 좋은 팀. B 받을 능력도 안 되고 사우디는 보통 C, D 이 정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란이 뭐 강하게 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카타르가 또 지금 카타르가 축구가 엄청 흥했잖아요. 아시안컵 우승 2번 연속하고 그럴 정도로 흥했는데 지금 월드컵에서 많이 처진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카타르가 또 최근에 또 잘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PSG가 또 우승하기도 했고 트래블했죠. 그런 모든 면에서 지금 카타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PSG를 카타르랑 등치시키는 건 무리가 있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구단주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요 경기는 카타르 승. 카타르는
요번 경기, 어차피 카타르는, 프로를 가게 됩니다. 프로를 가게 되는데, 이제 3, 4등을 하면, 다 스테이지 4에서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두 팀을 가리거든요. 그리고 가기 때문에, 요번 경기만 이기면 확정이기 때문에, 저도 키르기스탄, 북한이라 가지고, 못 갈 일은 특히 없어 보입니다. 북한 2번 다 이겨도 못 가는 거고, 이미 탈락 확정했고, 키르기스탄이 이제 2번을 이기면 카타르 자리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전력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번엔 카타르를 보는 게 맞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가고, 이제 나머지 경기, 이제 어려운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랑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랑 우즈벡을 봐야죠. 아랍에미레이트랑 우즈벡을 보는데, 요거는 우선, 아랍에미레이트 감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감독을 한번 이렇게, 또 유럽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축구린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리그 팬들에게는 아마 올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로 뛰었고 그 이후에는 아시아 축구를 호령했던 감독이죠. 코스민 올로로유입니다. 아, 올로로유 감독. 그렇죠. 네, 그의 선수 시절부터 시작해서 감독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쌓아올린 그 성공, 그 비결이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올로로유는 정말 K리그를 거쳐서 아시아 여러 리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진짜 독특한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죠. 맞아요. 선수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특히 수원 삼성 블루윙즈 시절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이게 그의 경력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네,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다가 수원에 합류했는데 그때 등용명이 올리. 그냥 평범한 용병 수비수가 아니라 수원 외국인 수비수 계보의 시작점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올리, 졸리, 무사, 마토 이렇게 이어지는 그 라인의 시작.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었길래 팬들 기억에 이렇게 깊이 남았을까요? 일단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아주 강렬했어요. 엄청 터프하고 몸싸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서 상대 공격수들이 경합 자체를 꺼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는 또 위협적인 헤딩으로 골까지 곧잘 기록했죠. 수비수인데 골도 넣고. 그러니까요. 단순한 파이터가 아니라 팀의 핵심 수비수로서 1998년, 99년 K리그 연속 우승, 그리고 리그컵, 슈퍼컵 다 합쳐서 그 전관왕 신화에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시절 수원이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근데 경기장 밖에서의 모습도 좀 주목할 만해요. 경기장 밖이요? 어떤 점이요? 프로 의식이 상당히 높았다고 전해지고요. 심지어 김치찌개를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도 빨리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김치찌개라니? 네, 그리고 당시 외국인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드물었는데 먼저 합숙을 제안하면서 팀워크를 다지는 그런 리더십까지 보였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감독 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는데요? 그쵸. 이후에 일본 J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잠깐 뛰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근데 한 가지 좀 의외인 게 루마니아 국가대표 경력은 없더라고요. 당시 루마니아는 게오르게 하지 같은 선수들이 이끌던 황금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아마 당시 K리그의 위상이나 유럽에서의 정보 부족 같은 게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선수 은퇴 후에 바로 시작된 감독 커리어는 정말 화려합니다. 루마니아 FC 나초날에서 준우승으로 시작해서요. 명문팀이죠. 스테아우와 부크레시티 감독으로는 리그 우승은 기본이고 네. 유에파컵 준결승까지 갔어요. 이게 당시 루마니아 축구계에서는 엄청난 성과였죠. 와, 유에파컵 준결승. 네, 심지어 10년 만에 팀을 챔피언스리그 본선에도 진출시켰고요. 이 공로로 국가로부터 메리툴 스포르티브라는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루마니아에서 성공을 딱 발판 삼아서 이제 중동유로 무대를 옮겼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의 트로피 수집,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기록 보니까 우승이 정말 많던데요. 맞습니다. 사우디 알 힐랄, 카타르 알 사드, 그리고 특히 UAE의 알 아인하고 알 아흘리, 지금은 샤바블 알 아흘리죠. 네네. 이 팀들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우승 청부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 차례 리그 우승은 기본이고요. 각종 컵대회 트로피를 정말 셀 수 없이 들어올렸어요. 와. 특히 2015년에 알 아흘리를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끈 건 정말 대단한 성과였죠. 맞아요. 그때 결승 상대가 광저우 황다였죠? 네, 아쉽게 준우승했지만요.
그리고 이때 또 재미있는 일화가 당시 전북 감독이던 최강희 감독에게 라이벌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인 권경원 선수가 그때 알 아흘리에 있었는데 그 성장을 많이 도왔다는 이야기도 한국 팬들한테는 좀 흥미로운 부분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참 여러 리그,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계속 성공을 이어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심지어 중국서도 장수 순임 감독으로 가서 2020년에 그 절대 강자였던 광저우 헝다를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대단했죠. 그 유명한 파비오 카펠로 감독 후임으로 와서 팀을 빠르게 재건하고 정상에 올려놓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네. 다만 그때 연봉이 어마어마했어요. 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되죠. 헉, 700만 유로요? 네, 근데 구단이 갑자기 재정난에 빠지면서 결국 상호 해지로 팀을 떠나야 했고 참 안타깝게도 우승팀 장수는 그대로 해체되고 말았죠. 아, 우승하고 해체라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이후에는 다시 UAE로 돌아와서 샤르자 FC를 이끌었고요. 거기서도 뭐 프레지던트컵 2연패 같은 우승컵을 또 추가했고 가장 최근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2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정말 꾸준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UAE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 중이죠. 2025년 4월에 부임했습니다. 아, 선수 시절에 수원 김호 감독님의 가르침을 적은 노트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용하는 자세, 이게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특유의 카리스마랑 강한 훈련으로도 유명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수원에 대한 애정도 여전해서 2019년에 수원을 또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원 팬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죠. 그렇겠네요. 외모는 근데 선수 시절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네, 그 점도 소소한 얘기거리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코스민 올로로유는 K리그에서의 그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와 리그 환경에 정말 성공적으로 적응했고 아시아 클럽 축구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뛰어난 역량의 감독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두 팀의 경기에 대한 분석을 보면요. 뭐 그룹 A의 최종 순위가 이 한 판에 달린 거니까요. 지금 순위를 보면 이란은 뭐 이미 확정됐고 우즈베키스탄이 승점 17점으로 2위, 그리고 UAE가 13점으로 3위. 여기서 이제 각 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즈벡은 비기기만 해도 본선 가는 거고 UAE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이겨야만 희망이 있고 비기거나 지면 그냥 바로 플레이오프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네요. 네, 바로 그게 이 경기의 어떤 핵심 포인트 같아요. 우즈벡은 좀 안정적으로 뭐랄까 최소 무승부만 따내려고 할 거고 UAE는 이제 뭐 모든 걸 걸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UAE 상황이 더 좀 복잡한 게 지난 3월 북한전 경기 막판에 술탄 아딜 선수가 극장골 넣어서 2대1로 이겼는데 바로 감독을 바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이례적이었죠. 네, 그 벤투 감독 후임으로 온 올로로이유 감독. 이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거? 이것도 좀 변수 아닐까요? 아주 큰 변수죠. 보통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감독 바꾸는 건 거의 도박인데 UAE는 그 선택을 한 거고요. 올로로이 감독이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UAE가 최근에 홈 2경기에서 8골이나 넣고 무실점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홈에서는 확실히 기세가 좀 무서워요. 와, 홈에서는 완전 불을 뿜는군요. 그럼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좀 어떤가요? 거기도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카타네치 감독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카파즈 감독이 왔는데 이란이랑 2대2로 비기고 팀이 좀 안정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카파데 감독은 기존 틀을 좀 유지하면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원정 경기력이에요. 이번 예선 원정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단 1패밖에 없고요. 경기당 실점이 평균 0.8골밖에 안 되고 70% 경기에서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를 했어요. 와, 원정에서 그렇게 단단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UAE 원정이라고 해서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UAE랑 붙어서 오전 3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고 작년 10월에도 1대0으로 이겼다고요. 맞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우위죠. 이야, 이거 진짜 홈팀의 창하고 원정팀의 방패 대결이네요. 그럼 이 구도를 깰 만한 뭐 핵심 선수나 전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UAE에서는 역시 그 북한전 영웅이죠. 22살 공격수 술탄 아딜, 그리고 중원에 압둘라 라마단 선수. 이 선수가 패스 성공률이 85%나 돼요. 오, 높네요. 네. 아마 올로로유 감독은 4-3-3으로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우즈벡은 역시 간판 공격수죠. 엘도르 쇼무로도프, 예선 4골, 그리고 중원에 오타벡 슈크로프.
이 선수가 가로채기를 예선에서 7개나 했어요. 아, 수비 기여도가 높군요. 네, 그렇죠. 카파제 감독은 아마 4-2-3-1 비슷하게 나와서 수비를 좀 단단히 하고 슈크로프가 끊어내면 바로 쇼무로도프 쪽으로 빠른 역습, 이걸 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베테랑 수비수 투후 타우자예프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것도 변수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예상 결과는 어떻게들 보나요? 자료 보니까 예측이 좀 갈리던데요. 스포츠몰 여기서는 2대2 무승부 이렇게 봤네요. 네, 그 예측은 이제 UAE의 홈 공격력, 또 우즈벡의 저력, 둘 다 골을 넣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푸티스태츠 데이터 분석은 좀 달라요. 거기는 두 팀 경기가 보통 좀 타이트했다. 이걸 근거로 2.5골 이하, 저득점 확률이 65%나 된다고 봤어요. 아, 저득점 쪽으로요? 네. 아무래도 우즈벡의 그 수비 조직력, 그리고 무승부만 해도 된다는 그 점을 좀 높게 본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예측하기 어렵네요. 결국 UAE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우즈벡은 지지면 안 된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절박함이 그 단단한 수비를 뚫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뭐 결과 예측보다는 두 팀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특히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그걸 지켜보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단순히 두 팀 운명 넘어서 아시아 전체 월드컵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분수령이죠. 네, 여러분께서도 내일 경기 보시면서 단순히 누가 이기냐 지냐 이걸 넘어서요. 그 절박함이 과연 전략적인 여유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변수가 승부를 가를까? 이런 점들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 그 픽을 안 남기니까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가장 알맞는 건데, 무승부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무승부 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우즈벡이 거의 뭐 무승부만 해도 확정이고, 솔직히 저도 우즈벡은 다음 경기로 그걸 하면 되니까. 감독도 바뀌고 UAE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무승부를 기준으로 가긴 할 건지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야, 진짜 어렵네요. 저는 UAE 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UAE 승 가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쿠웨이트랑 팔레스타인인데, 요거는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리겠습니다. 쿠웨이트랑 팔레스타인인데, 기본적으로 쿠웨이트가 감독이 또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었는데, 아직 승이 없어요, 감독이. 쿠웨이트가 꼴등을 할 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잘나가지고 지금 승이 하나도 없어요, 쿠웨이트가.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1승을 올릴 수 있는 팀이 팔레스타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쿠웨이트 승을 또 가는 게 맞는데, 쿠웨이트가 큰 마음 먹고 감독을 바꿨거든요. 감독이 이제 후안 안토니오 피치로 상당히,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죠. 네. 유럽과 남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도 했고, 포르투에서 뛰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선수였고, 감독으로도 상당히 좀 경험도 많고, 칠레 대표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쿠웨이트 바레인 대표팀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에요. 클럽은 주로 남미, 그리고 뭐, 발렌시아, 같이 기억이 납니다. 발렌시아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감독입니다. 나쁘지 않은 감독, 좋은 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경기에서 이 감독이 어떤 경기를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감독이 상당히 수비를 하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선수 개인 능력을 중시하고 만들어가지고 골을 넣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 홈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 경기는 쿠웨이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1부, 2부, 1부 분석을 마치고 2부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부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야 2부가 올라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 영상은, 배팅 몇 시간 전에 올리는 게 기본이에요. 예, 올리는 게 기본이고, 못 올릴 땐 제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못 올릴 땐 미리 공지를 할 거고요. 올라가는 게 기본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서, 배팅이 어떻게 되는지, 선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서. 그리고 요번엔 11시 마감이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 주시고, 걱정이 아니라, 너무 조급해 주지 말아 주시고, 좀 늦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 방식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주중이기도 하고, 최근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으신 이런 감독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올라갈 거고, 이건 이제 따로 빼가지고 감독들만 따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일 강점이 감독이잖아요.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만들 거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감독들 엄청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일단 승패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